맘마미야! 9일 나폴리의 홈에서 열린 경기. 나폴리가 엠폴리에 2대0으로 승리한 이탈리아 세리아 경기. 나폴리가 선두를 질주하게 된 바로 그 경기.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에 대한 현지 반응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 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끝없는 풀타임 소화의 연속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막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엠폴리와의 경기에서는 경기 전에 파트너 센터백이거나 혹은 어쩌면 김민재를 쉬게 하고 대신 쓸 수도 있었던 주앙 제주스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팀의 주전급 센터백이 김민재, 레오 웨스티고르 두 명밖에 남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강제 풀타임을 뛰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컨디션이 좋았어도 뛰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번엔 뺄래야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고요. 나폴리는 이번에 엠폴리까지 잡으면서 선두 독주를 더욱더 굳혔어요. 유력한 추격팀 중에 하나였던 밀란이 같은 시간에 무승부에 그치면서 승점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나폴리는 자기 힘으로 2위 그룹들을 한 명씩 꺾었고, 그리고 2위 그룹들이 종종은 무승부나 패배를 당하는 동안 나폴리는 연전연승하고 있죠. 시즌 초반에 딱 2번 비긴 것만 빼면 나머지 경기 전승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즌 초반기를 보내면서 선두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승하려면 본인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 팀들이 좀 무너져주면 좀 쉽게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나폴리는 그런 상황이다. 김민재 선수 이탈리아라는 어떤 빅리그, 세계 4대 빅리그 중에 한 곳에 진출하자마자 그거 하나요? 말로 하면 좀 그렇지? 좀 부정탈 것 같아요. 자, 이번 경기 지친 기색이 눈에 띄었던 김민재 선수. 사실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보면 딱 발이 무거워 보여요. 시즌 초반 경기랑 동시에 틀어놓고 비교를 하시면 김민재가 느려진 게 맞구나, 김민재가 좀 몸이 무거워진 게 맞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는 흠이 별로 없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민재는 몸으로만 수비하는 선수가 아니고 머리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수비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질주해서 공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전력 질주를 하고 그 다음에 쉬는 그런 성격이라서 여전히 좀 자기의 체력을 좀 갈아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경기력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대 패스가 들어오면 발로든 머리로든 계속 끊어내는 모습이 나왔고, 상대 공격수가 공을 받으려 할 때 몸으로 슬쩍 밀면서 못 받게 하는 김민재 선수 특유의 그 만근추 수비 이번 경기도 있었고요. 또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파트너 센터백 앞뒤까지 커버해주는 플레이도 여전했는데, 지난번 경기에서는 파트너가 제주스라서 김민재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서 커버를 해줬다면 이번엔 김민재가 왼쪽에 있고 파트너가 웨스티고르였죠. 웨스티고르의 앞, 옆, 때로는 거의 오른쪽 풀백 자리까지 가가지고 정말 수비 전 지역을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공청소기였어요. 보통 진공청소기라는 건 예전 한국의 김남일 선수 현 감독 때도 그렇지만 수비진은 안정적으로 있고 그 앞에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미드필더가 앞에 있어줘서 수비진까지 공이 안 가게 해주는 걸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원래 이 표현의 좀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좀 독일 쪽에서도 주로 미드필더를 진공청소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나폴리 이 팀은 미드필더에서는 공을 끊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고 수비진으로 들어오면 김민재가 전후좌우 다 돌아다니면서 진공청소기처럼 공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체력 부담이 심한지 알 수 있고요. 이런 플레이를 그냥 빅리그의 중위권 팀이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리그의 선두를 질주하는 팀에서 김민재의 이 플레이가 선두 질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초현실적인 일입니다.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한국 선수가 거의 캐리 롤을 맡으면서 빅리그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다. 본 적 없죠? 없어요. 좀 웅장히 가슴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스탯이 수치상으로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치를 볼 수 있는 주로 가져오는 곳인 후스코드 기반으로는 패스 성공률 88%, 패스 횟수 73회, 공중볼 획득 3회 경합해서 1회 성공, 태클 시도는 아예 없어서 실패도 하지 않았고 걷어내기 2회. 그냥 그런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록에 안 잡힌 수비가 많았죠. 이를테면 루즈볼을 유도한 다음 쉽게 줍는 수비, 또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하면서 공을 못게 하는 수비, 이런 수비를 경기 내내 해냈고요. 또 패스의 경우에는 횟수와 성공률을 뛰어넘는 패스의 질을 봐야겠죠. 김민재 선수는 최근 통계에서 나왔듯이 이탈리아 세리아를 통틀어서 가장 전진 패스가 많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횡패스를 하지 않아요. 동료 웨스티고르나 라흐만이나 제주스가 자신한테 횡패스를 주면 김민재가 앞으로 뿌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진 패스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상대 패스를 커트하자마자 바로 뿌리는, 그러니까 좀 둘러보고 천천히 빌드업해서 경기 템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커트하자마자 때로는 원터치로 바로 뿌리는 그런 전진 패스가 동료에게 가기 때문에 김민재에게 시작해서 바로 트랜지션 공격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주 나오죠. 맘마미야, 네, 놀라운 활약입니다. 저는 못 봤지만, 그러니까 라이브 중에 못 봤는데 나중에 그 패스 커뮤니티에서 이제 캡처해서 짧은 동영상을 올려주신 걸 보니까 경기 막판에 안기사가 스트피스 수비할 때 좀 얼타니까 김민재가 호통치면서 라인 똑바로 맞추라고 한 장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엠폴리라는 상대, 그리고 엠폴리 공격을 보면 좀 사실 김민재가 맞기엔 너무 쉬운 상대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팀은 팀에서 최다골 넣은 선수가 2골입니다. 김민재가 지금 2골이거든요. 시즌 초반에 2골 넣고 쭉 득점이 없어서 김민재보다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없다, 이런 팀이고요. 공격수 사트리아노를 향한 롱볼, 사트리아노가 롱볼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선에서 침투하면서 뭐 득점이나 상대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 미드필더 바이라미, 이 두 선수가 공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김민재가 둘 다 굉장히 수월하게 뭐 거의 뭐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그렇게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의 좋은 빌드업의 사례로는 후반 31분 후이에게 찔러줘서 바로 크로스 기회를 만들어준 그런 패스, 김민재 다운 좋은 빌드업 장면이 있었고요. 자, 이제 김민재는 그랬고 팀 차원에서 팀 공격을 얘기해 보면 공격면에서 활약한 선수들 두 교체 카드였죠. 이르밍 로사노와 피오트르 지엘린스키가 이날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로사노는 지난 경기에서 엄청나게 부진하면서 김민재를 비롯한 동료들의 좀 고생을 많이 야기한 선수였는데 이번엔 밥값을 했어요. 교체 투입돼서 오시멘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로사노가 성공했고요. 그래서 로사노의 크로스를 또 다른 교체 투입된 선수 지엘린스키가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면서 로사노가 1골 1도움을 기록합니다. 자, 이 두 팀은 좀 인연이 좀 있는 팀이기도 해요. 오래전부터 아주 뭐 수십 년 전은 아니지만 그때 일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2010년대 들어서는 선수가 자주 오고 간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이유는 나폴리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엠폴리에서 나폴리로 이제 이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다시 엠폴리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인연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날 대표적으로는 나폴리에서는 디로렌조, 후이, 지엘린스키가 엠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엘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은 다음에 세레모니를 자제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나폴리 출신으로 엠폴리에 가 있는 선수 중에서는 센터백 루페르토가 나폴리 출신이었죠. 그럼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 평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입니다. 김민재에게 6.5점을 줬어요. 이제 익숙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민재 전용 점수, 김민재 점수, 김민재 그 자체, 더 김민재 포인트, 잘하면 김민재 점수 6.5점, 6.5점이 나왔습니다. 세리에에서 잘하는 센터백이 받는 거의 매 경기 받는 표준 점수가 6.5예요. 자, 평가를 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즉시 달려간 두 번의 접근이 있었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확실한 경고였다. 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가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그 딱 못 지나갑니다라는 그 표지판 있죠? 그런데 쓰이는 그런 관용어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마치 통행 금지 표지판처럼 딱 이제 상대가 공을 패스를 하려고 할 때 후다닥 달궈가지고 탁 뺏은 다음에 통행 금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을 뿌리는 것도 재빨랐다. 수비 커버 범위와 빌드업 능력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 좋은 평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팀 내에서 평점이 높은 선수 당연히 이제 승리를 이끈 선수들 뭐 로사노, 지엘린스키 등이 상위권에 있고요. 디로렌조 같은 경우에는 이 매체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했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엄청 낮은 점수를 주기도 하고 좀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보다 웨스티고르가 평점이 좀 더 낮죠? 떨어지죠? 그 이유는 이 매체는 설명을 했어요. 제가 웨스티고르에 대한 평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옆에 있는 김민재가 그에게 자신감을 줬다. 그러니까 웨스티고르는 주전이 아니고 이날 좀 얼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투입이 됐는데 김민재 덕분에 좀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를 했다. 김민재를 완전히 수비진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멘트가 김민재 평가뿐 아니라 다른 선수 평가에도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돔벨레와 라스파도리 등이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날 선발 공격진이었던 폴리타노, 라스파도리 이런 선수들이 좀 못했어요. 그들을 좌우에서 빼고 엘마스와 로사노를 투입한 것이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미드필더 중에서도 이제 은돔벨레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돔벨레를 빼고 지엘린스키를 넣은 것 역시 승리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좋은 교체 카드를 보여준 스팔레티 감독 이번에도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여전히는 뭐 총평은 없죠. 평가만 보겠습니다. 김민재에게 똑같이 6.5를 줬어요. 더 김민재 점수 6.5를 줬고 마찬가지로 뭐 로사노, 젤렌스키, 오시멘 등이 높고요.
뭐 라스파도리가 낮은 걸 볼 수 있죠. 뭐 일반적인 평가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웨스티고르가 김민재보다는 떨어지네요. 레푸블리카입니다. 레푸블리카는 김민재에게 조금 더 낮은 점수인 6을 줬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이 하던 대로 했다. 그러니까 무실점 수비를 하긴 했는데 상대 공격이 너무 약했던 덕분 아니냐. 대충 이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 공격이 약한 경기에서는 수비진한테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수비진이 뭐 쉽게 하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김민재, 웨스티고르, 후이를 비롯한 수비진 대체로 6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린 매체죠.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에서는 김민재에게 역시나 6.5를 줬어요. 여기도 이제 김민재가 이제 잘하는 거는 익숙하다, 맨날 봤다, 지겹다라는 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젠 익숙해진 김민재의 평소 플레이, 그것이 바로 6.5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엠폴리 공격수를 주머니에 넣어서 경기 끝날 때 반납했다. 사트리아노 얘기죠. 사트리아노를 뭐 마치 어떤 바구니나 주머니에 넣었다가 경기 끝날 때 꺼내준 것처럼 아예 뭐 아무것도 못하게 뒤주에 가둬버렸다 이런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민재가 상대를 얼마나 잘 봉쇄했는지 이렇게 재밌는 표현으로 얘기해 줬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6.5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트너 웨스티고르는 6으로 조금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매체는 김민재에게 봉쇄 당한 사트리아노에 대한 평가에도 킴이 들어갑니다. 사트리아노에 대해서는 거의 공을 받지 못했고 팀이 약하니까 공격수한테 공이 안 온 거죠. 가끔 받을 때면 김민재에게 막혀서 뭘 할 수 없었다. 불쌍한 사트리아노. 다음 경기에서는 더 쉬운 상대할 만한 센터백 만나길 바래. 화이팅. 김민재는 무리였어. 자, 칼투나폴리 24 지역지의 평가를 보죠. 여기 요즘에 되게 김민재 좋아하던 데였는데 이번 경기는 이상하게 6을 줬어요. 사트리아노가 측면으로 벌리면서 김민재를 끌어냈다. 그리고 블라블라 한 다음에 이제 아무튼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라고 했는데 김민재가 넓은 수비 범위로 많이 막았다가 아니고 상대 공격수한테 끌려 나와서 어떤 자기가 막아야 할 자리를 비워뒀다. 그러니까 끌려 나와서 수비에 구멍을 만들었다라는 평가인 것 같아요. 이걸 동의할 수가 있나? 이 지역지잖아요. 나폴리 경기를 매 경기 보는 기자가 썼을 텐데 김민재 선수가 일루절로 움직이면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수비에 구멍 다 메워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저와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매체도 로사노, 지엘린스키 이런 승리를 이끈 교체 투입된 선수들에게 고평점을 줬고요. 김민재는 메르트, 웨스티고르, 은돈벨레, 폴리타노, 라스파도리, 엘마스와 함께 하위권이네요. 김민재보다 디로렌조, 안기사가 더 높다고? 뭐 그런 날도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좀 저는 의견이 다르지만 현지에서 잘 본 매체니까 또 뭐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거의 뭐 몸을 갈아가면서 배경기 뛰고 있는 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경기력은 좋아요. 그래도 경기력은 좋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세리아에서 딱 한 경기만 더 뛰고 이제 월드컵에 합류하면 되는데 사실은 많은 나라 대표 선수들 중에서는 요즘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꾀병 아니냐. 토트넘의 로메로 선수는 아마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역시나 현지에서 그런 의혹이 있었고 또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 선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병명이나 부상명이 확실치 않거나 애초 알려진 부상명보다 더 오래 결정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현지 매체들이 또 꾀병 아니냐. 월드컵을 앞두고 몸 관리를 하는 거다라는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민재는 절대 그러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기 중에 설렁설렁 뛸 수 있거든요. 근데 김민재는 몸을 절대 사리지 않고 매 경기 몸을 던져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성실하고 프로 의식이 탁월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김민재 선수 인스타에 나폴리 팬들과 페네르바체 팬들이 몰려와서 뭐 김민재 사랑해 이런 말들을 남기는 거겠죠. 단 1년 뛰었어도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 그게 김민재고 현재 나폴리 시민들을 그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다치지만 말고 그다음에 체력이 진짜 고갈되지만 말고 카타르 월드컵 캠프에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화이팅입니다. 맘마미야.